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우용 대표, 강성현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이번 주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먼저 강세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안 좋은 소식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급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511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흘째 1만 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멕시코 외무장관과 부산 엑스포 유치권으로 같이 미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도 같이 동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오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모처럼 기지개를 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강성현 대표님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당분간 수급에 의한 긍정적 흐름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요. 길게 볼 때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시장 환경이 작년과는 확연히 좀 달라졌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작년 3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을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 유동성, 그리고 함께 부각됐던 게 대형 IPO 종목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상장할 때는 이제 따상이 나오면서 그런 강세 흐름을 이어갔었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온 게 7월에서 8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제 섹터들이 그 시장 주도 섹터, 주도 업종군을 이제 리드할 때였거든요. 다른 업종보다 큰 시세가 나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강세가 나왔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주도 업종이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로 인한 키트라든지 백신 치료제 등도 일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역시 상승이 제한적인 시기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심리가 작년과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로는 모멘텀이 부족하고 그 외에 이제 신약이라든지 다른 성장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김우용 대표님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당분간은 휴가철도 겹쳐 있기 때문에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일반 중소규모의 진단키트 관련주라면 저도 장기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측면이라든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었을 텐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렇게 3대장으로 분류가 되는 대형 바이오 기업입니다. 지금 바이오주들이 많이 소외가 됐고요.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 저가 메리트도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전에 강성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약 후보 물질이라든지 이런 연구 결과와 매출을 토대로, 실적을 토대로 해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 정도 되는 레벨의 기업이라면 지금 저가 매수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백신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지금 현재 많이 물려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2020년에 테마를 형성하면서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때 이제 거품이 많이 끼다 보니까 그 거품이 소멸되면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테마가 절정이었을 때보다 지금 거의 주가는 3분의 1 수준의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 구간은 이런 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신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승부를 하시면서 소액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K옥션입니다. 이 미술품 경매 회사죠. K옥션이 이번 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또 투자자분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네, K옥션 같은 경우는 올해 상장한 이제 회사죠. 자산 시장의 그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NFT 시장 진출이 시장에 부각되었고요. 1분기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급등은 다른 사유였었는데요. 최근 시장의 트렌드인 그런 무상증자, 무상증자 공시를 지난달에 하였고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 그리고 이후 급등락을 거치다가 골리락 이후에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K옥션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또 엇갈렸는데 먼저 김호영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일단 지금의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의 상승은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을 맞으면서 권리락 착시 효과가 생긴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적인 부분과는 좀 무관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무증 종목들이 권리락 이후에도 연달아서 랠리를 펼치면서 무상증자 관련주라는 어색한 이름의 테마가 형성이 될 정도인데요. 따라서 지금의 상승 랠리는 일단 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주가 상장되는 8월 1일 이후의 시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새롭게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미술품이고 이 미술품 업계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경매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서울옥션과 K옥션 두 종목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K옥션 같은 경우에는 무증으로 인해서 주주가치도 제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성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랠리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8월 1일 이후에 신주가 상장된 이후 상승이 또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강성현 대표님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K옥션이라는 기업의 가치나 2분기 실적, 그런 성장성보다는 무상증자에 따른 수급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무상증자가 하나의 테마식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앞서 노터스나 제노코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나가기 전부터 매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그리고 잔여 물량을 권리락 이후에 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70% 이상 확률로 손실 보는 가능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상증자 기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시세 나오는 사이클마저 짧아져서 전문 트레이너가 아니라고 하면은 대응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앞으로 중장기 성장성도 주가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좀 상승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하락장에서 이 무상증자 이벤트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쯤 올라타 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일단 무증 자체는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호재가 분명합니다만은 무증이 곧 수익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공식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증을 받으려면 권리락을 맞아야 하는데요. 이 접근 방식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증 호재로 권리락 이전까지 상승을 노리면서 단기 매매를 할 것이냐, 또는 권리락을 맞고 무증 권리까지 받으면서 이 무증 물량을 내가 소화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무엇보다 지금처럼 권리락 이후에 이 착시 효과로 랠리를 펴는 경우에는 권리락 이후에 신주 상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원전 관련주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약세 속에서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승 모멘텀에 유럽이 계속해서 이 모멘텀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하면서 원자력 관련주가 또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본회의에서 유럽연합 이사회 본회의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하게 되겠는데요.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은 이 본회의 승인이 나게 되면, 확정이 되면 신규 원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체코라든지 폴란드를 포함한 이런 동유럽 국가들의 원전 수출에 대한 길이 더욱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은 이 수출의 길이 열리면서 성장이 생각이 되겠고요. 성장이 예상이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자체도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면서 강세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 5일이죠. 국무회의에서 이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구체적인 목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통해서 원전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락장 속에서 원전 관련주가 계속해서 매력 발산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드디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네, 김호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회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이제 분류하면서
유럽의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현 정부에서도 앞서 그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요. 향후 5년간 에너지 방향성을 원전 중심에 전환을 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코나 폴란드 등 이제 동유럽 수출 기대감 역시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전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이라고 해도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서 수혜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원전 섹터에서 두 분이 생각하는 탑픽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강성현 대표님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김우영 대표님은 G2파워요.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고요. 무증 이슈로 인해서 뭐 신규 상장률이 많이 올랐는데 G2파워는 이런 것과 무관하게 순전히 이 원전 관련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정보 기술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지난 3월 원자력 발전 설비 필수 인증 요건인 Q 클래스 품질 기준에 22.9kV의 수배 전반을 올해 하반기부터 상품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을 수배 전반을 통해서 공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제품인데요. 이로써 G2파워는 원전 관련주로 완전히 분류가 되면서 지금 주가 탄력을 받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성현 대표님은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현재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요. 이제 중장기 실수혜주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4,400만 달러 하나로 한 52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지분을 투자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 모듈 원전 모델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했고요. 두산은 13억 달러 규모의 기자재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중장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유럽 원전 그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했는데요. 원전 수출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라이선스지만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전 수출에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두 분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합 울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